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박완석입니다. 최근 나라꼴이 정말 말도 아닙니다.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횡포에 가까운 폭거를 일삼고 있고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는 국회에서 막말을 일삼았습니다. 또한 현직 부장검사는 검사장을 폭행하고 있는데요. 나라 경제 역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는 별 문제 아니다, 곧 나아질 것이다 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만 일삼고 있는데요. 결국 집권 세력의 이 오만과 무능함은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의 부담으로 전가가 됩니다. 문재인 정권의 실정, 총체적인 무능, 무너지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상일 전 의원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나라가 미쳐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꼴이 되고 말았는데요. 오늘날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결국은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 무능이죠.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문재인 그러더니 정말 그런 나라 만들고 있어요. 우리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정권, 정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국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법무부 장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검찰의 수사팀 팀장 활극을 벌였잖아요. 정말 이 나라가 이거 어떻게 가려고 하는지 걱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나라 온통 미쳐 돌아가고 있다. 근데 이렇게 나라가 미쳐 돌아가게 만든 자들이 누구냐 이거죠. 정권을 잡고 권력을 잡은 자들이 이들이 미쳤기 때문에 그런 거다. 하나하나씩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일단 서울시장, 부산시장 민주당 소속 뭘 했습니까? 이 성추행. 그 제정신입니까? 예. 우리 국민들 더 설명 안 해도 다 알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내년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민주당이 후보 내면 안 돼요. 그럼요. 낼 면목이 없죠. 국민 앞에 온정신이라면 국민 앞에 속고 대제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기들이 추천한, 자기들이 공천했던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러서 한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나고 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서 보궐선거가 서울시와 부산시가 생깁니다. 그거 누구 돈으로 선거를 합니까? 국민 세금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후보 낼 자격이 있어요? 없죠. 민주당의 당원에도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선출직 공직자가 물러나게 됐을 때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네. 근데 이 자들이 그 당원을 지킬 것 같아요? 또 안 지킵니다. 염치 없이 내년에 또 후보 낼 텐데 저는 우리 국민들이 이거 잊지 말고 지금 벌써 서울시장, 부산시장 사건 다 잊어버리셨을지 모르지만 정말 똑똑히 기억해서 내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반드시 심판하고 응징을 해야 됩니다. 이미 말씀하셨지만 국회가 소위 말해서 대의민주주의의 전당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게 소위 민주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수를 가지고 다수결에 이야기하는데 다수결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다수결의 원칙은 어떨 때 인정을 받냐면 최대한 합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소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합의 절차를 이렇게 가다듬으면서 어떤 접점을 찾는 이 과정의 민주주의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국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법안을 불과 하루 이틀 만에 뚝딱뚝딱 처리했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자기들이 내놓은 일하는 국회 법안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법안을 먼저 내면 먼저 처리한다 이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번에 부동산 관련법 또 세금 올리는 그 관련법 11개 법안을 하루 이틀 만에 다 처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야당의 의견은 완전히 묵살됐고 소위 말해서 법안심사 소위로 원래 법안은 올려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축조심사를 합니다. 법안의 규정들을 다 따져보고 여야 간에 법안을 다 따져봐서 합의를 해야 다음 규정으로 넘어가요. 이게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에요. 그 사이에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도 묻고 이 역효과가 어떻게 날지 걱정이 되니까 그 상임위원회에 국회 전문위원들 의견도 다 듣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법안을 완성도를 높여가는 겁니다. 근데 법안심사 소위의 축조심사 과정, 여야 간의 합의 과정 일절 없었어요. 다 건너뛰었어요. 그래서 법안심사 소위에서
법안이 그렇게 온전하게 처리되면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로 가서 또 찬반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표결해요. 그 다음에 법사위원회로 가서 체계하고 작구에 뭐가 문제가 없는지, 이게 위헌 법률이 될 가능성이 없는지, 기존의 다른 법률과 이 충돌하는 게 없는지 또 따져야 돼요. 법사위에서 한 번 더 거릅니다. 근데 법사위 이것도 그냥 자기들끼리 막 열어가지고 처리해버리고, 이거 전두환 시절도 이렇게 안 했습니다. 이게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국민이 그렇게 하라고 민주당한테 그 많은 의석 준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 다수결의 원리에 딱 내세워서 이거 처리하는데 국민을 바보로 하는 거죠. 다수결의 원리는 민주주의와 관련된 것이긴 하지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과정을 다 거쳐서 합의를 하려고 최종 노력하고, 일부는 합의하고 일부 합의 안 된 것들은 표결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거 없이 싹 건너뛰어서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밀어붙여서 처리하는 거, 이게 민주주의 아닙니다. 이래서 의회 독재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가 네 거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지금 이 부동산 문제로 시달리는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을 향해서 신발을 던지잖아요. 그 의자 갖다 놓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온통 세금 올리고 부동산 관련해서 집도 사실상 못 사게 하고 대출 규제 다 하고 전월세 살기도 어렵게 만들어서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지금 시위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라가 네 거냐 그러잖아요. 그건 그렇지. 문재인한테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국회 안에서 벌어지는 민주당의 이 횡포를 보고 저는 민주당 보고 국회가 네 거냐 이렇게 묻고 싶어요. 41.8%의 지지를 얻은 미래통합당의 의견은 손톱만큼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미래통합당 보고 참 대여투쟁을 잘 못한다고 지적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과거처럼 몸으로 막을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미래통합당은 회의를 정상적으로 가동을 해서 최종 합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법안의 완성도와 성숙도를 높여서 차근차근 처리하자는 건데, 그걸 묵살하고 막 민주당이 밀어붙여서 처리하는 거, 이거는 미래통합당을 지지한 국민 41.8%의 의견을 묵살했고, 심지어 정의당의 심상정도 민주당 이게 니네들이 통법부지 이게 국회냐, 이렇게 막 가는 민주당 이건 말이 되는 거냐. 근데 그 정의당 지지자들도 있어요. 그런 국민들을 다 지금 무시하고 민주당이 고작 48% 정도 국민 지지 얻어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100% 말아먹고 있는데 이게 정상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검찰 한번 보세요. 이야, 심각하더라고요, 정말. 예, 그 채널A 기자 사건과 관련해서 이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어떤 겁니까? 추미애가 거의 열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과거 한 달 전만 해도 추미애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굉장히 좋은 거니까 그거 열어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어요. 그리고 그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한 사람은 누구예요? 사기꾼으로 지금 옥고를 치르고 있는 이철이라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지금 이 권력자 주변과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과 관계된 제보자 지모 씨가 소위 MBC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지금 채널A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를 함정으로 지금 몰았다는 게 훨씬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철이라는 사람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자고 해서 또 추미애가 그 열어라 해가지고 그게 열린 거예요. 근데 그 수사심의위원회는 소위 법조인, 뭐 법학자, 일반 전문가들 해서 기존에 일종의 많은 풀이 형성이 돼 있어요. 이제 거기서 15명을 추려가지고, 그것도 뭐 검찰에서 알아서 추린 거예요. 윤석열은 아무 거기에 입김 행사한 적도 없어요. 예. 그렇게 해서 그 15명이 양쪽의 의견을 다 들어보고 한동훈에 대해서는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하지 마라 이렇게 결론 내린 겁니다. 그 채널A 기자는 기소를 하라고 했고, 그러면 이 정권에서 수사심의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8번의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을 다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9번째는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해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죠. 예.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중단하라 이런 취지로 내려졌는데, 그거를 검찰이 지금 수용할지 말지 아직 결론을 안 내린 것 같아요. 그 다음 10번째가 이번이에요. 그런데 다 그동안에 수사심의위원회의 공고를 받아들였는데 지금 2개가 아직 안 받아들였고, 10번째 것은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걸 거부하는 의사를 시사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느닷없이 소위 정진웅 서울중앙지검의 형사 1부장 수사팀장이죠. 예. 이 사람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이제 법무연수원에 간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소위 시쳇말로 물 먹고 거기 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뭘 압수수색하려 했냐? 휴대폰에 있는 유심칩. 이미 7월 16일 날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을 한번 압수수색했어요. 그때 유심칩은 안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번에 유심칩은 사실 정보가 많이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유심칩의 경우는 대체로 어떤 정보가 있냐면 우리의 연락처 같은 게 들어있는 그 정도예요. 예. 우리가 문자 주고받고 하는 건 유심칩에 남아있질 않아요. 그거는 휴대폰 본체에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미 16일 날 압수수색했을 때 그거 봤어요. 근데 수사에서 이 사람들은 한동훈과 채널A 이동재 기자가 공모를 해가지고 총선 전에 소위 유시민의 의혹을 털자 이렇게 공모를 해서 범죄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유죄라고 벌써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증거가 많다고 했어요. 근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한동훈 공모 흔적이 없어요. 공모의 증거가 없다. 그러니 수사를 중단하라고 하니까 이제 요 수사팀이 초조해진 거죠. 몸이 달았네요. 그래가지고 뭐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이제 유심칩까지 찾아보려고 한 거죠. 그래서 영장을 23일 날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집행은 29일 날 한 건데 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을 하려면 변호인한테 피의자의 변호인한테 알려줘야 돼요. 사전에. 그렇죠. 조국이 경우에 그랬잖아요. 조국 집 압수수색 그 검사들이 갔을 때 조국이가 아니 나 변호인이 없는데 변호인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거의 반나절 기다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동훈도 내 변호사 연락했는지 확인해 보겠다. 그래서 변호사 연락하겠다니까 정진웅이 이제 수사팀장이 그럼 연락하라. 그러면서 암호를 푸는데 덮쳤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서울중앙지검의 정진웅 팀의 주장은 말이 안 돼요. 그 암호를 푸는 척 하면서 거기에 있는 기록을 지우려고 하려 했기 때문에 덮쳤다는 건데 그걸 어떻게 지워요? 그리고 그걸 그 순간 이걸 다 찾아서 지우려면 지워야 되는데 그 무슨 재주로 지웁니까? 그렇죠. 바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다 와 있는데. 네. 그래서 뭐가 설득력이 있냐면 한동훈 검사장 측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난번에 이제 압수수색한 휴대폰 맞아. 그거 암호를 못 풀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 이제 요 휴대폰을 한동훈이 암호를 풀면 그 휴대폰을 싹 그래서 그 휴대폰에 있는 내용을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거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유심칩은 어차피 그만 뽑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사단이 벌어졌는데 결국은 유심칩만 수사팀이 확보를 해서 포렌식을 했겠죠. 3시간 만에 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예. 유심칩엔 별게 없을 거고 뭐 그 휴대폰 본체 봐도 별거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그 녹취록 내용을 보면 공모한 흔적이 전혀 없어요. 이미 그렇죠. 다 알려져 있지만. 근데 이와 관련해서 소위 서울중앙지검의 뭐 고위 간부로만 현재까지 알려진 정도로 KBS 쪽에 정보를, 엉터리 정보를 줬다는 거 아닙니까? 공모한 증거가 있고 그 녹취록에. 그래가지고 KBS가 그거 확인도 안 하고 지금 보도했다가 이동재 기자 쪽에서 녹취록을 공개하니까 이제 사과하고 그랬잖아요. 예. 이거 고발당했는데 이게 남부지검으로 고발됐나 그래요. 이거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 그럼 중앙지검에 누가 알려줬는지 이거 확인이 돼야 돼요. 그러면 현 수사팀하고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커요. 이제 이거는 뭐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만 세상에 수사팀장이 압수수색 영장을 직접 집행하러 가는 경우도 거의 없는 데다가 유심칩 하나 확보하는데 그런 이 엉터리 변명을 하면서 활극을 벌이고 게다가 한동훈 검사장은 검찰의 선배예요. 선배를 그렇게 몸으로 덮쳐가지고 활극을 벌이고 그 다음에 자기도 다쳤다면서 병원에 누워가지고 그 사진 내보내고 그러니까 검찰 내에서 이게 깡패냐 양아치냐 막 이런 소리 나오는 이 세상을 우리 국민들 지금 처음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검찰의 압수수색 집행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거 생각해 봐요. 탈북자가 여기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고 북한으로 넘어갔어요. 북한 넘어가는 과정 새까맣게 몰랐어요. 김정은이가 느닷없이 노발대발
남쪽에서 말이야 코로나19로 감염됐을 가능성이 큰 자가 다시 북으로 돌아왔다 하면서 방송을 했어요. 근데 이 나라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방송을 오전 6시인가 합니다. 오전 6시. 그런데 새카맣게 모르고 있어요. 통상 북한 방송하면 군에서 실시간으로 청취한 다음에 바로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언제 언제 알았느냐? 방송이 오전 6시를 했는데 정경도 국방장관 말에 따르면 자기는 한 국회에서 이야기했어요. 7시에서 7시 반쯤 청와대에 서훈 안보실장이 전화를 해줘서 알았다. 그때까지 국방부는 보고도 안 한 거예요. 장관한테. 합참의장 언제 안지 아세요? 합참의장? 오전 8시, 2시간 지났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방을 담당하는 넘버1, 넘버2가 북한이 방송한 것도 새카맣게 모르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2시간 뒤에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대한민국 국방이에요. 그리고 국방부 장관 그 국회에서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북한의 핵 문제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그랬더니 우리는 재래식 무기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북한이 말이죠. 핵탄두 하나 가지고 서울에 어디 하나 터트리면 막을 수 없어요. 그 우리 요격하기도 쉽지 않은 데다가 지금 성주에 사드 배치 제대로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걸 재래식 무기로 어떻게 막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 하는 행동 보면 전방에서 우리 지금 훈련을 하는데 지상군 작전사령관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북한이 남침할 때 훈련을 하는데 방어 훈련만 하라고, 반격 훈련을 하지 말라고. 이야. 반격 훈련을 안 하면 어떻게 적을 무찌릅니까? 방어만 하면은 그게 방어가 됩니까? 북한이 때리면 맞고만 있으란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여정이가 삐라 가지고 북한으로 우리 민간인 탈북인 단체들이 날리는 삐라 가지고 생 난리를 부리니까 바로 그 단체들 해산시키고 말이죠. 삐라 못 부리게 법 만들겠다고 하는 이 나라가 북한이 우리한테 도발할 때 무슨 반격을 하고 방어를 하고 도발해도요 서울에 폭탄 떨어질 때까지 모를 것 같아요. 저기서 쏘고 나서 떨어질 때까지.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정부입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 대정부 질문 때 그 태도가 뭡니까? 질문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헌법기관입니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국민을 대표해서 질문을 합니다. 국회의 본연의 책무는 행정부의 잘잘못을 다 따지고 그래서 견제를 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추미애 장관한테 야당 의원이 질문을 하는데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요. 질문다운 질문을 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태도는 이건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예요.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본인이 당국대에 1965년에 편입할 때 다니지도 않은 조선대 상학부 5학기 수강했다고 해서 자료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광주교대 4학기를 졸업했는데 예. 광주교대 졸업하면 그때 당국대 편입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2000년 문화부 장관 할 때 그 조선대라고 써놓던 걸 광주교대로 이제 이렇게 스티커로 붙였다는 건데, 이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해서 그걸 묻는데 후보자가 답변하는 게 뭐예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 당국대 가서 확인해야지. 이게 말하는 태도예요? 자료도 안 내놓고. 그 다음에 2000년 6월에 남북정상회담 하기 전에 박지원 이분이 4월에 북한 송호경하고 접촉을 해요. 그래서 이미 5억 달러 준 거로 처벌받았죠. 대법원에서 유죄까지 확정됐어요. 그거는 소위 말해서 그냥 북한한테 생돈 준 거고, 이면 합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계속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번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거 이면 합의서라고 내놓은 거 있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 1번이 뭐냐면 북한한테 투자와 경제협력 목적으로 25억 달러 준다. 두 번째,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5억 달러 준다. 근데 대법원 판결문에 보면요, 그 당시 김대중 정부 쪽, 소위 박지원 쪽이 먼저 경협 차관 비슷하게 해서 20억, 25억 달러 뭐 준다 이런 걸 했다는 게 판결문에 다 나와요. 먼저 제의했다는 게. 예. 그러면은 그 이면 합의서를 지금 현 정권과 박지원은 위조라고 하는데, 자기들이 위조라고만 주장할 뿐 정부는 그런 문서 없다. 니네들이 알아서 찾아라. 이렇게 배째라 하는데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북한은, 저는 그 문서가
사실일 가능성이 꽤 있다. 사실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북한은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북한은 까지는 않을 거예요. 왜? 소위 박지원 코를 깨야 되고 문재인 코를 깨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북한한테 앞으로는 더 설설 기어야 됩니다. 이게 온전한 나라입니까? 서훈 국방 지금 청와대 안보실장이 그 당시 박지원을 수행했어요.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박지원 쪽에서 아니라고 하니까 서훈은 알 거 아니야. 서훈 이야기해라 하는데 서훈 한마디 안 하고 있죠. 그 다음 청문회에서 박지원이 처음에는 이거 사실과 다르다 딱 그랬다가 두 번째 기억이 나지 않는다. 서명 내가 했다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위조일 가능성이 있다. 위조다. 그리고 네 번째 뭐라 그랬냐면 문서에 서명은 안 했지만 그때 뭐 25억 달러 이렇게 경협조로 준다는 이야기는 오갔다. 말이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실제로 김대중 정부에서 투자와 경협 목적으로 돈이 20억 달러쯤 갔어요. 그러니까 그 문서대로 다 이행이 됐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다 덮으려고 하고 있고 공개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국회에서 이 문제 제기를 하는 의원들을 대래 호통치는 이런 태도, 이게 정상입니까? 그 다음에 최강욱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열린민주당의 대표하고 있잖아요. 조국 사건과 관련해서 조국 아들 허위 인턴십 증명서 발급해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 인턴십 증명서 발급 때문에 조국이 민정수석할 때 이 사람은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갔죠. 그리고 나와서 지금 열린민주당 대표로 비례대표 의원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 재판정에서 뭐라 그랬어요? 바쁘니까 빨리 끝내달라고 그랬죠. 기자회견 해야 되는데 나 지금 가야 되겠다. 말이 되는 겁니까? 이 재판 날짜 한 달 전에 잡혔어요. 이 사람이 기자회견 날 잡은 거는 재판 며칠 전이고 이렇게 뻔뻔한, 그래서 재판장이 어이가 없어서 재판 받고 가라고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뻔뻔한 사람들이 지금 큰 소리 치고 있는 나라가 이런 나라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당이 최대한 투쟁을 해야죠. 근데 아마 우리 신의 한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야당 믿업지 못한 점 많을 거예요. 저도 미래통합당 수석이지만 죄송하다는 말씀드려요. 국회에서 투쟁을 나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몸으로 막을 수가 있었어요. 예컨대 김영삼 정부 때 황낙주 국회의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한동 국회 부의장이에요. 지금 민주당 사람들, 뭐 설훈 이런 사람들이 황낙주 국회의장 공관, 이한동 국회 부의장 자택을 다 점거를 했어요. 거기서 숙식을 했어요. 기사 찾아보시면 나와요. 거의 뭐 일주일 이상 했습니다. 그때 정권이 권력을 잡은 그 당시 민자당 쪽, 김영삼 정부 쪽이 이 사람들 자택 무단 침입, 뭐 의사진행 방해, 뭐 업무 방해 이런 걸로 다 형사처벌할 수 있어요. 고발하고 경찰 동원해서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했어요. 정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정치는 소위 서로 의견이 다르면 최대한 인내심을 발휘해서 다수당의 입장에서 특히 소수당의 의견을 존중해 가면서 하나하나씩 풀어가서 뭔가 접점을 찾아가지고 원만하게 합의 처리하겠다는 게 그게 정치의 원래 제대로 된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인내심을 발휘해서 다 받아줬습니다. 밥도 먹여주고 그래가지고 민주당의 주장을 거의 많이 반영해가지고 원만하게 합의하니까 이 사람들이 농성 해제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거 하면 바로 형사처벌이에요. 이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에도 못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몸으로는 못 막는 상황인데 민주당의 이 무도한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야당들과 소위 말해서 협상하려는 신용도 하지 않고 막 처리를 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 국민들께서 똑바로 바라봐 주시고 야당이 부족하다 해도 야당을 좀 격려해 주시고 국민들께서 이제는 매서운 회처리를 들어야 된다. 이 미쳐서 날뛰는 이 권력을 잡은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회초리 때려야 돼요. 회초리 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 지금 부동산 문제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하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길거리 나와서 신발 문재인한테 던지고 촛불 들었습니다. 그런 국민들이 또 많아지면 아, 국민 무서운 줄 알 거예요. 그 다음에 청와대에, 국회에 이따위 정치하지 말라는 청원 같은 걸로 우리 국민들이 대거 몰려들어서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년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그 다음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몇 개 있을 수 있어요. 역시 이때 두고 보자 너희들. 너희들이 나라를 이렇게 말아먹고 있는데 선거를 통해서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지 너희들 처절하게 느낄 수 있게끔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내년 선거에 일제히 참여하셔서 저들을 심판하는 응징의 표를 보내주셔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상일 전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상일 TV 일석이조라는 채널도 운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채널 홍보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신의 한수 시청자 여러분, 신의 한수 프로를 통해서 종종 만나 뵙습니다. 저는 또 저대로 이상일 TV의 일석이조 이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취지의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 테마별로 해서 한 15분에서 20분 사이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제가 휴가를 다녀오느라고 못 올렸는데 뭐 조만간 또 올려서 다양한 주제로 우리 신의 한수 시청자 여러분과 제 채널에서 만나 뵙기를 원하고요. 종종 들어와 주셔서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석이조란 뜻은 저는 중앙일보 기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돌아가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반을 해서 팩트가 무엇이냐 사실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 그에 기반한 저의 분석과 견해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돌로 두 가지의 소위 이득을 잡는 이런 취지로 일석이조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결국 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멈추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문재인에게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이 진영을 떠나서 함께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정통 세력이자 애국 진영을 대표하는 태극기 세력과 문재인에 반대하는 합리적인 촛불 세력도 모두 함께 힘을 합쳐야 할 텐데요. 당장 당면과제로 내년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이 오만한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모두 힘을 합쳤으면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게 맞서 정확한 사실 보도로 저희 신의 한수는 시청자분들에게 다가가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 신의 한수를 응원하기 위한 구독, 좋아요, 댓글, 응원 3종 세트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아주 유익한 말씀을 해주신 이상일 TV 일석이조 채널도 많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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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 한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